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. 유럽이 한 2% 안쪽 빠졌고 미국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%, 다우는 한 1.5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일단 다우 일봉 뭐 이때 21선이 무너지면서 계속 매도 사인이 나왔었죠. 이때부터 매도 사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주봉으로 이제 매도 사인이 떨어졌습니다. 물론 이건 기술적 분석이니까. 근데 여기 21선을 버티나 이제 상황을 봐야 됩니다. 그나마 지금 아시아는 이제 다음 주 내일이죠. 이제 시장 열려봐야 되겠는데 그나마 버티는 거는 아시아 쪽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 시장 보면 뭐 미 연준에서 하는 얘기에 관심이 많죠.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니까. 근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 믿으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했을 때 트럼프는 막 금리 인하라고 파월을 갖다 자른다고 겁박을 하는 상황에서 버티다가 급작스럽게 금리를 인하시켜 버렸죠. 그때 시장이 뭐 사인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병하고 같이 겹치니까 모든 지원책은 다 쏟아냈죠. 그러면서 뭐 2023년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 하면서 계속 증시에 부양되는 그런 정책과 발언을 했죠. 위기가 왔을 때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무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때는 또 노태우 때 한국은행의 발권 조치를 취해서라도 증시를 막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더 폭락했죠. 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니까. 그래서 그 옐런이 그 연준 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옐런이 미리 밑밥을 깔고 그랬잖아요. 금리를 물론 시장 금리지만 좀 올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게 뭐 자기가 그 월권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탈출구를 찾아주는 거죠. 시장이 지금 과열되는 상황에서 뭐 연준에서는 또 그랬죠. 자기들이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고 방안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방안을 쓰면 되잖아요. 방안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은 먼저 하고 그 상황을 봐서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이제 테이퍼링은 빠르면 올해 뭐 하겠죠. 올해 말 하고 금리 인상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2022년도 하기가 쉽습니다. 지금 뭐 두 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겁니다. 그나마 지금 견조한 게 이제 호주 시장하고 뭐 일본은 조금 이제 정체를 된 상태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다음 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버텨온 건데 바로 전에 코스피였고 이건 코스닥입니다. 그래서 요번에는 좀 디커플링 돼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나름대로 선방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. 금요일 날 제가 그 기업인수 목적에서 스펙 이거는 저는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가 조심하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투자하고 안 하고는 다 각자의 뭐 자유죠.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일단 일반 주식처럼 어떤 실적이 돼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증권사에서 기업의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. 인수 목적 회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데 비상장 회사를 같이 이렇게 스펙을 만들어서 같이 합병을 해서 상장시키는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
벤처 기업이 상장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. 실적이라든가 뭐 업력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 이 상장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막 뭐 1호, 2호, 3호, 4호가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어디가 인수합병돼서 어떤 회사랑 할지를 누구도 모르잖아요. 솔직히 이거는 이 내부자 아니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. 모르니까. 그리고 이거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요. 이게 전부 다 공모주로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2,000원에 발행을 합니다. 제가 알기로 전부 다 이제 2,000원이 이제 올라서 뭐 2,1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요 주주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투자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거는 직원 수로 보면 한 명입니다.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. 그러니까 IB 쪽에서 그냥 헐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은 거고 대신에 얼른 인수합병이 될 줄 모르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모가가 2,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상한가 두 번 치면서 기관들이 다 팔아먹으니까 이 증권사하고 사모펀드가 다 팔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매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? 떠났기 때문에 물론 어디를 인수합병할지 누구도 모르죠.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데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이게 발행일이 있죠. 발행일이 언제야? 공모주 한 날이 그 2019년 12월이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2,000원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상장이 무한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초가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얼마가 가 있든 간에 만약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인수합병 비율대로 해서 이제 상장되는 회사 주식을 받겠지만 만약 인수합병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모가 2,000원에 준다는 얘기예요. 플러스 이자는 얼마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거의 뭐 신경 쓸 정도가 못 되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자 거래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이 회사가 언제 누구랑 합병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? 그잖아요. 물론 공시를 통해서 알지만 그때는 벌써 주가가 다 올라 있는 상태에서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2,000원이었던 게 10,000원 가면 합병했을 때 합병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월치가 않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한 3년 동안 묻어놔도 난 이자 뭐 있으나 마나하니까 이자 신경 안 쓰고 3년 묻어놨다가 한다 그러면 공모주를 하셔야 돼요. 물론 내가 공모한 만큼 받을지를 못하지만 안 그러면 2,000원에 발행한 거 나중에 인수합병 없으면 2,000원에 끝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상장됐을 때 이게 저가가 2,000원이잖아요. 2,000원에 공모가 했으니까. 네. 그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 건데 이제 1년 남은 거죠. 1년 몇 개월 남은 거죠. 그때까지 인수합병이 없으면 2,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주가가 3,000원에 있더라도 2,000원밖에 안 줘요. 물론 반영이 되겠죠.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수합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그냥 공모주로 들어가시면 모를까. 그 이유는 이제 각자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. 요즘 보면은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건 딱 묶어놨죠.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. 그 요새 오른 거는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. 카카오 많이 오르고 저는 뭐 자동차 주식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비스 관심 있다가 요때 좀 외국인화 기관이 이제 모처럼 만에 많이 사서 이날 5% 올랐다가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기관이 안 팔고 사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. 이런 거 하고 그래서 CJ ENM도 기관이 꾸준히 좀 샀죠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정도 돼서 이제 지수들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쪽으로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고 좀 개별 종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
테이퍼링 들어가고 이제 그 추후에 이제 금리 인상할 텐데, 그러니까 금이 먼저, 원자재들이 먼저 빠져버렸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은도 많이 빠졌죠. 어, 그래서 이 단기간에는 무너졌는데, 일봉상으로 봐서는 저는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보유하기로 마음 먹고 있는 거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보겠습니다. 물론 현물은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지금 저는 ETF를 말씀드리는 거고,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이제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 뭐 이 정도 조정 받았다가 뭐 그러길 바라는데, 그 추이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. 물론 지금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게 손실폭이 제일 크겠죠. 물론 오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언제나 고가에 좀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고가에 한번 물리니까, 그러면 보통 한 40% 정도는 빠지지 않나 싶네요.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죠. 거기에 비하면.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상장 폐지들이 많이 될 테니까 그런 거 유의하시고요. 예, 하여튼 뭐 다음 주 뭐 미국, 유럽 빠졌어도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